이야기.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반갑습니다. 순과 함께하는 매스 스토리즈 그 108번째 시간입니다. 108번뇌 아니고요. 번뇌네요. 나이가 드러나는 멘트 자꾸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를 해야 되나요? 자, 108배 네. 아니고요. 108번뇌 아니고요. 108번째 예. 시간입니다. 예. 자, 다양한 집합의 표현법 네. 보고 있었죠. 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 집합을 네. 어허. 자, X랑 Y는 모두 정수이고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3X 더하기 5Y를 원소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A의 집단은 어떤 집합인가? 원소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찾아봐야죠. 아, 예. 자, 그러면 일단 XY에 대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정수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0일 수도 있다. 그러면 X가 0, Y가 0이면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을 원소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그렇죠. 3X 더하기 5Y 계산 결과를 다 원소로 그렇죠. 삼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경우 뭐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 속하는 게 정수일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음수나 양수나 다 들어간다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정수들을 가지는지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면 6 빼기 5니까 1이 원소로 있어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인데 y가 1이면요. 마이너스 3 플러스 5니까 2가 원소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x가 1이고 y가 0이면 3도 원소로 있어야 되겠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냥 대입하는 건데? 아니요. 대입하는 작은 방법이 수부터 있나요? 작은 수부터 체크해 보는 찾아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0이 있는지 1이 있는지 2가 있는지 3이 있는지. 큰 수부터 찾는 건 어렵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근데 이제 제가 저같이 이렇게 문외한 잘 모르는 사람들은 0을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꼴을 보니까 정수인 건 분명해. 네. 근데 어떤 정수들이 들어있는지 궁금해. 그렇죠. 그러니 작은 것부터 확인해 보자. 이게 항상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죠. 네. 큰 것부터 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네. 작은 놈부터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0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1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2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3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4가 있을까요? 이런 꼴 중에 4요? 예.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그럼 마이너스 3 되는데 1하면 2밖에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3 더하기 5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얘를 좀 키우면 어때요? 3, 3은 9. 아니 5, 1은 5에 예. 마이너스 1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수에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x든 y든 한 번 더 키워야 돼요. x가 3이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3, 3은 9.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요. 9 빼기 5는 4죠. 그렇죠. 4도 있네요. 그렇게 접근해 가는군요. 그렇죠. x가 0일 때 y가 1이면 5요. 그렇죠. 5도 있어야죠. 6은요. 딱 보이네요. x가 2이고 y가 0일 때 6도 있죠. 그렇군요. 어떤 것 같아요? 무한히 나갈 것 같아요. 예, 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도 다 빠짐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x, y의 부호를 바꾸면 똑같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 것 같아요? 정수의 꼴이다. 그렇죠. 정수 전체 집합이다라는 거죠. 집합을 말한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집합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정수의 집합인 것 같아. 사실 이건 추론이긴 하죠. 엄밀하게 이것이 정수 전체 집합하고 같은지를 이야기하려면 두 집합을 언제 같다라고 약속할 것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또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어떨 때 두 집합을 같다고 할 것인지 A랑 Z랑 같은 집합이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증명이 이게 이거야말로 예, 증명이네요. 이것의 정의를 알아야지만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음, 지금까지 우리는 3이라는 실수하고 음. 같은 실수는 3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실수끼리 비교하는 건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같음을 따로 정의하지 안 했어. 않았었단 말이에요. 자연수든 정수든 뭐 3이랑 같은 정수는 3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집합은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원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 A 말고 B라고 할게요. 뭐 1, 2. C는 1, 3.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약속할 때 하나의 원소만 같으면 두 집합은 같다고 합시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 B하고 C는 어떤 거예요? 같은 집합이 되겠죠. 아니면 두 개의 원소만 같으면 같다고 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설정하기 나름이군요. 그렇죠. 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예, 따라서.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소로 구성되는 놈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 둘을 같다라고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약속을 해줘야만 해줘야 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워왔던 여태 그렇죠. 거랑 좀 다른 개념이네요. 조금. 사실은 했었어요. 했어요. 기억 안 나요? Z라는 복소수를 A 더하기 BI로 정의하기로 했었죠. 네. A, B가 실수일 때. 음. 그럼 Z1이 얘고 Z2가 C 더하기 DI라고 하면 당연히 CD도 뭐겠어요? 실수겠죠. 네. 그럼 어떨 때 우리는 Z1과 Z2가 같은 복소수라고 할까요? 나머지가 같을 때 A랑 C랑 어떻고? A와 C가 같고 B하고 D가 D가 같을 때. 네. 이것도 보면 구성 요소가 몇 개니까? 네 개니까. 아니요, 두 개죠. 하나의 값이지만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체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수부만 같으면 같다고 합시다 할 수도 있겠고 허수부만 같으면 같다고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둘 다 어떨 때에만 같을 때에만 두 복소수는 같다고 합시다. 했죠. 그렇죠. 이것을 복소수의 상등의 정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때 제가 상등은 뭐라 그랬냐면 서로 상자 같을 등자. 네. 그래서 서로 같다는 뜻이고 그럼 두 개의 복소수 비교해서 언제 같다고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전에 실수랑은 다르게 얘는 구성 요소가 두 개씩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다 체크를 해서 정의를 해줘야지만 그러네요.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했었죠. 있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얘는 두 개보다 심지어 더 많잖아요. 아주 많죠. 예, 그러니까 어떨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할 것인지를 약속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정의를 이해를 해줘야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정의를 이해를 해줘야지. 마음에 안 든다. 그 정의를 이해를 해줘야지. 그 정의를 이해를 해줘야지. 왜 알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는 아파오죠? 그 정의를 이해를 해줘야지만 A랑 Z랑 언제 같은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집합의 정의? 아니죠. 아니, 상등이죠. 상등의 정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떨 때 두 집합을 같은 집합이라고 볼 것인지. 네. 근데 이거 아직 우리 안 했단 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지 갑자기? 아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때 두 집합이 같다고 하면 좋을까요? 같은 모든 원소들이 다 실수가 똑같이 있을 때 조건이 그렇죠. 같은 모든 조건일 원소가 때, 서로 같을 때. 몽땅 다 같을 때. 라고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만약에 얘가 무한계 원소를 가지면 무한계 원소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같은지? 하는 데까지는 하겠죠.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도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두 집합이 서로 같음을 어떻게 약속할 것인가라고 하면 이거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봤던 개념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분 집합의 정의하고 공집합, 전체 집합의 정의까지 이야기해놓고 집합이 언제 같은지 집합의 상등은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할 수 있는 건 뭐냐? 요 A랑 요 Z랑 어떤 거 같다? 같은 거 같다까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같아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해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요거 하나하나 해석해서 이런 집합의 원소들을 다 찾은 다음
아 A가 정수 전체구나라는 걸 짐작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겠죠. 예. 이게 서강대학교 예전 수진원수 기출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내면 끝이에요? 안 되죠. 안 된답니다. 근데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답을 쓰면 점수는 예, 받아요? 약간의 점수는 주겠죠. 접근을 해서. 그렇죠. 엄밀한 논증은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 서강대에서는 같음을 보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 예, 이 예. 정도로. 모든 정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라는 식의 접근 방법에 대한 질문들이 나온 거였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만 답을 써도 충분히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들 이렇게도 잘 못 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집합이 같은 거 보이는 건지 좀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고요. 네, 그럼 또 뭘 해야 되나요? 조건지시법 연습을 좀 더 해야죠. 아, 지금은 그냥 해석하고 읽는 훈련하는 거예요. 읽기. 그럼 왜 자꾸 이걸 왜 했어요? 아 생각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 일단 뭐 어떤 운수들인지 구성원을 찾아내는 것 정도로 훈련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지금은. 예. 지금 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X인 A, Y인 B. 이것을 원소나 알법으로 좀 고쳐주세요. 1, 2, 1, 3, 1, 4. 너무 멋진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여기가 어떤 수인 것만 봤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듯이 바 앞에는 우리가 원소로 삼을 대상이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x, y 가로친 거를 원소로 삼으란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x는 a에 속하고 y는 b에 속하면 되는 거니까 방금 전에 순이 이야기한 것처럼 1과 2 그 대신 가로를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소로 들어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될까? 1과 3도 있어야 되고 1과 4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2도 있어야 되겠죠. 2하고 3도 있어야 되고 2하고 4도 있어야 되겠죠. 그 집합의 원소가 반드시 숫자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되는 구성원들의 모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을 뭐라고 하냐 하면 순서쌍이라고 하거든요. 순서쌍. 예. 순서쌍. 그러니까 오더드 페어라고 하는데 D인가? D인가? 예, 모르겠어요.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왜 순서냐 하면 순서가 중요한 페어 쌍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순서가 중요하냐? 1, 2하고 2를 살펴보면 똑같이 1과 2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순서가 다르면 다른 놈처럼 취급해라. 어차피 같은 거지만. 예, 아니 같은 놈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구성. 순서가 다르면 다른 놈으로 취급해라. 예,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 조금 다르네요. 예, 그래서 같은 조건을 만들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집합일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네. 이것은 집합과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가로 소가로로 쓰는 것은 순서쌍이라고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왜 순서쌍이냐? 이것과 이것은 다른 놈 취급해줘라. 그러니까. 예,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이름이 있어요, 실제로. 이름이 있어요. 예, 이런 집합은 제가 지금 막 정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수학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합 A와 집합 B의 곱집합이라고 불러요. 곱하기가 되면 여기 헷갈린다니까. 여기 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곱셈 기호를 사용할 것이 예, 숫자 사이의 곱셈으로 볼 것인지 집합 사이의 곱셈으로 볼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렵네요. 약해요 역시. 뭐 별거 아니라 이런 얘기 똑같이 A, B를 이렇게 줬을 때 A 집합을 만약에 X, Y들의 모임인데 X는 A에 속하고 Y도 A에 속해 이래 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떤 집합이 될까요? A 곱하기 A겠죠.
그러면 x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y도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1이 가능하겠죠 일단. 네. 또 뭐가 가능하죠? 1, 예. 2가 가능하겠죠. 또요. 2. 2, 1이 될 거고 2, 2도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원소로 가지는. 예, 가지는 그러한 집합이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 혹은 뭐 정수, 자연수 사이 곱셈하고 집합의 곱셈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곱셈이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이걸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A 곱하기 A. 예. 저 지금 놀래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비슷한 것들? 왜냐 아니 이게 덜 헷갈리는 거예요. 새로운 기호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기호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네. 그래서 곱집합이라는 개념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집합에서의 계산인지 네. 그냥 일반 자연수의 계산인지 실수의 실수의 계산인지 계산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문자는 같을지언정 그렇죠. 해야 되는 풀이는 달라진 거죠. 그렇죠. 해석하는 것도 그렇죠. 틀려진 거죠. 네, 그걸 모르니까 매번 다른데 딴 걸 갖다가 쓰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고 있던 경우가 생각이 나서요. 슬퍼지네요. 뭐 슬퍼할 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조건제시법에서 이제 곱집합도 좀 살펴봤고 네. 그 다음에 좀 복잡하게 정의되어 있는 집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살펴본 거죠. 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 조건제시법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익혀왔던 방법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건제시법과 다음 시간에 집합을 어떨 때 같다라고 할 것인지 상등의 정의까지 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